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늑제복에 대해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면서 나는 왜 이리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푸념하셨나요? 남들 잘 나갈 때 나만 늘 뒷방 신세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큰 복은 60대 이후에 몰아서 온다는 거.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얼굴 부위를 가진 분들은 지금 당장 거울 보세요. 당신 얼굴에 돈복 폭탄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젊은 날이 다 보약이 되는 이유. 그리고 복이 오기 전에 내 주변에 생기는 이상하고 기묘한 5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복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늑제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년 넘게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봤잖아요. 그런데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젊을 때는 고생만 할까? 왜 남들보다 늘 한 발 늦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복이 오는 때가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젊을 때 복은 주로 얼굴 위쪽, 이마를 보는데 우리 대기만 성형들은 이마가 아주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하거나 오히려 좀 좁은 분들도 많죠. 그러니 초년에는 크게 복이 터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벌면 나가고 모으면 사고 터지고 뒤돌아보면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내가 벌면 뭐하나 뒷감당하느라 다 쓰는데. 이런 푸념 입에 달고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고생이 다 늑복을 담으려고 그릇을 키우는 중이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우리 얼굴을 지도로 보면 이마는 30대까지의 복, 코는 40대부터 50대까지의 복, 그리고 턱 아래부터가 60대 이후에 진짜 복을 보는 자리입니다. 젊어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 턱이 약하면 말년에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젊을 때 고생했던 분들이 60대에 복이 터지는 것은 바로 그 말년의 복. 자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관상을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그릇이 작거나 아니면 그릇 자체가 만들어지는 중이라 돈이 담기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은 마치 척박한 땅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씨를 뿌려도 당장 큰 수확이 없었죠. 하지만 그 고생이 썩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 비옥한 걸음으로 쌓인 겁니다. 이 걸음이 바로 당신의 60대 이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진짜 재산입니다. 이 걸음이 쌓이는 곳이 바로 턱과 입 주변입니다. 젊어서 고생한 분들 보면요. 억척스럽게 살림 꾸리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낸 세월이 있어요. 그 버틴 힘이 바로 이 턱에 단단하게 자리 잡는 겁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세월이 빚어낸 끈기가 턱에 힘이 되는 거죠. 젊은 날 편하게 산 사람들은 이런 단단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년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릅니다. 고생이 이미 말년 재산을 지킬 울타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얼굴 특징은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도 자세히 보면 복을 꽉 잠가두는 비밀 장치 같은 겁니다. 이 장치 덕분에 60대에 큰 복이 몰아서 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울을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내 얼굴에 재물 폭탄의 스위치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다음 챕터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 5가지 관상학적 특징은 당신의 늑제복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관상적 특징이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거울을 들고 우리 얼굴을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로 볼 곳은 바로 턱입니다. 턱을 관상학에서는 말년에 쓰는 땅으로 봅니다.
땅이 넓고 튼튼해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터전인 60대 이후에는 이 턱이 튼튼해야 벌어놓은 돈도 안 뺏기고 주변의 도움도 받습니다. 턱은 곧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둥입니다. 턱이 뾰족하거나 무턱인 분들은 말년에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젊을 때. 아무리 잘 나갔어도 이 턱이 약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떤 턱이 늑제복 턱일까요? 가장 좋은 턱은 약간 각지면서도 살집이 두툼하고 단단한 턱입니다. 턱 끝이 뾰족하지 않고 마치 복주머니처럼 넉넉하게 생겨야 돈이 모입니다. 턱은 노복궁이라고 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 즉 인복도 함께 봅니다. 턱이 튼튼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돕게 됩니다. 60대에 터지는 복은 결국 사람이 가져다 주는 복이거든요. 턱이 약하면 사람 덕도 없습니다. 특히 턱은 건강과 지구력도 보는데요. 젊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살아온 분들의 턱은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틴 그 굳은 의지가 턱의 모양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이 턱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더라도 50대를 넘기면서 턱 주변에 살이 붙고 탄력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하늘이 당신에게 복을 담을 그릇을 튼튼하게 보수해주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 젊을 때 턱이 빈약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턱선 아래로 살이 처지는 것을 너무 걱정 마세요. 관상학적으로는 오히려 복이 늘어지는 모양으로 보기도 합니다. 젊어서 고생한 만큼 나이 들어 복을 담을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살이 찌는 것은 건강에 안 좋지만 적당히 두툼한 것은 복입니다. 턱 관상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거울을 옆으로 돌려 턱의 모양을 살펴보세요. 턱이 뒤로 꺼져 있지는 않은지, 두 손으로 턱을 만져보며 살집이 탄력 있게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턱의 상태가 바로 당신의 말년 재산 규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턱이 뾰족하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이 턱의 약점을 채워줄 다른 복 장치가 우리 얼굴에 또 남아있으니까요. 이 5가지 관상 특징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를 놓치지 마세요. 턱의 모양이 얼마나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지 아시겠지요? 자, 두 번째로 볼 곳은 바로 코와 입 주변입니다. 이 두 곳이 늑제복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돈 창고와 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자 재물 창고인데 특히 늑제복을 보려면 코끝과 콧방울을 봐야 합니다. 코의 맨 끝인 코끝이 둥글고 살이 두툼해야 합니다. 마치 땅콩 모양처럼 생겨야 좋다고들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콧구멍이 보이면 재물이 밖으로 쉽게 새나가는 들창코입니다. 재물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꼴이죠. 우리 대기만 성형분들은 젊을 때는 이 콧구멍 관리가 잘 안 돼서 돈을 벌어도 나가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새는 삶을 사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콧방울이 힘이 생기고 두툼해지면 돈이 새나가는 걸 꽉 막아줍니다. 이 콧방울이 바로 돈 창고의 튼튼한 문입니다. 콧방울에 두툼하게 살이 붙는 것은 당신이 돈을 모으려는 의지와 능력이 생겼다는 신호이며 50대 이후에 이 콧방울이 잘 발달해야 큰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코 아래로 내려와서 인중을 봅시다.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이 인중은 강물이자 생명줄입니다. 인중이 길고 위는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야 합니다. 인중이 길어야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인중이 뚜렷하지 않거나 짧으면 말년까지 건강과 자식, 복이 약해집니다. 인중이 잘생긴 분들은
6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인중은 복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요. 젊을 때 좁고 짧아도 나이가 들면서 인중선이 깊고 뚜렷해지면 그건 강물이 맑고 풍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강물이 바로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흘러가서 자식 복, 손주 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다 하는 분들, 이 인중이 분명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을 봐야 합니다. 입은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인데 입술이 도톰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입꼬리가 힘없이 아래로 처진 모양은 절대 좋지 않아요. 복을 쏟아내는 그릇 같죠.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년에 웃는 얼굴이 복을 부릅니다. 자, 거울 보면서 코와 입 주변에 윤기가 도는지, 입꼬리가 처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5가지 관상 특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의 돈 창고는 지금 튼튼하게 잠겨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늑제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관상 특징들을 살펴봅시다. 4번째는 바로 귀입니다. 귀는 인복과 수명을 함께 보는 곳입니다. 특히 귓불이 두툼하고 말랑말랑해야 복이 많습니다. 이 귓불이 마치 돈 주머니처럼 생겨야 주변에서 돈이 되는 정보, 나를 돕는 사람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귓불이 얇거나 작으면 재물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 복이 터지는 분들은 이 귓불이 나이가 들면서 더 두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젊을 때 귀가 작아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나이 들면서 살이 붙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귓불이 두툼하면요. 그냥 돈 주머니가 달린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귀인이 주변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귀의 모양이 반듯하고 귓바퀴가 잘 감싸져 있으면 어려움 없이 장수하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코 옆에서 입가로 내려오는 이 팔자주름은 50대 이후의 명예와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이 주름이 깊고 선명하게 입 주변을 감싸듯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재물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입니다. 젊어서 고생한 경험이 나이 들어서 복을 지켜주는 지혜가 되는 거죠. 주름이 입 밖으로 크게 벌어지거나 좌우가 짝짝이인 것은 복이 새는 관상입니다. 이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젊어서는 팔자주름이 없어도 괜찮지만 50대 이후에 이 주름이 생기지 않으면 오히려 말년에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복의 신호는 얼굴의 빛깔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얼굴빛이 맑고 윤기가 돌며 혈색이 좋은 사람은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코 주변과 광대뼈 부위가 밝아지는 것은 재물과 명예가 상승하는 징조입니다. 피부색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관상 특징을 확인해 보셨나요? 턱, 코, 입, 귀, 팔자주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젊을 때는 없던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늑제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5가지 관상 특징만큼이나 더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이상한 징조 현상입니다. 왜 이 징조가 관상보다 더 중요할까요? 관상은 그릇의 크기를 말해주지만 징조는 복이 지금 바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부터 이 기묘한 징조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복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늑제복이 터지기 직전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상하고 기묘한 징조 현상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징조들이 나타나면
곧 복이 터진다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갑자기 오래된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인기가 없구나.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는구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는 하늘이 나쁜 기운을 가진 인연들을 당신 주변에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돈 거래로 얽혔거나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들은 내 복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늦제 복이 오기 전 하늘이 새 복을 담을 공간을 비우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니 떠나는 인연에 미련 두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인연 정리의 복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외로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잠시 아프고 서운하더라도 내 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으로 올 복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복을 가져오지만 나쁜 인연은 재물을 깎아먹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잠이 늘고 잠자리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경 쓸 일 많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설치셨죠? 그런데 갑자기 밤에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합니다. 낮에도 자꾸 졸음이 와서 잠이 늘기도 합니다. 이는 내 몸과 마음에 운 그릇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늘이 에너지를 강제로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느라 닳아버린 기운을 채우는 중인 거죠. 잠이 많아졌다고 걱정 마세요. 복 받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잠이 바로 복을 담을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보약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가져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야 복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나면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더 긍정적으로, 더 여유롭게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이미 늦제 복이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미련 갖지 마시고 푹 주무시면서 에너지를 채우세요.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행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묘한 현상인데 바로 갑자기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소 정리에 소홀했던 분들이 갑자기 대청소를 하거나 묵혀둔 짐을 버리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 무의식이 복이 들어올 깨끗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라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재물은 더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특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인 현관과 지갑, 그리고 물이 고이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면 큰 복이 오기 직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버리는 습관이 제복을 부릅니다. 낡은 옷, 고장난 시계, 묵은 서류들처럼 기운이 막힌 물건을 버려야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집안 곳곳.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은 내 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이 깨끗해야 복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건강과 재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사소한 불운이 한꺼번에 닥쳤다가 사라지는 경험입니다. 늦제 복이 크게 오기 직전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며칠 사이에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살짝 긁히거나 감기에 심하게 걸리는 등 자잘한 악재가 몰아칩니다. 이걸 보고 아이고, 운이 없네, 되는 일이 없구나 라고 낙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묵은 나쁜 기운이 마지막으로 털려나가는 대청소이자 액땜입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 작은 애군이 미리 털리는 거죠. 안 좋은 운은 한꺼번에 털려나가야 좋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나면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러니 이 사소한 불운을 겪을 때는 액땜했다, 복이 오려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분 좋게 넘기세요. 이 작은 악재들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큰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징조를 겪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이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 충동이 든다면 복이 오는 신호일까요? 네, 복이 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늦제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징조입니다. 바로 깊은 성찰과 후회, 그리고 근거 없는 확신이 동시에 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잘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일, 남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까지 떠올리며 후회와 성찰에 빠집니다. 이는 내면의 복그릇을 맑고 깨끗하게 닦는 과정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운이 바뀝니다. 이 성찰을 통해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마음속의 앙금이 사라지고 맑은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뒤에 아주 기묘한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나는 될 놈이다.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었지만 60대 이후에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긍정적인 확신이 솟아납니다. 이 내면의 단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투자나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 불안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내 때가 되면 된다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이 평정심이야말로 늦제복이 왔을 때 그 복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생긴 자신감은 세월이 주는 지혜가 바탕이 된 것이기에 더욱 단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관상학적 복의 특징과 5가지 늦제복 징조 현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징조들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받을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60대에 터지는 진짜 제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복을 어떻게 써야 내 복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현명한 답과 함께 따뜻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60대에 터지는 복, 진짜 늦제복은 무엇일까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보니 알겠습니다. 늦제복은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젊어서 겪은 온갖 고생과 실패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돈 버는 지혜라는 이름의 가장 큰 재산이 되어 지금 결실을 맺은 겁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라는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 관상이 조금 약해도 코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 씀씀이 심상과 관상을 이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때 복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베푼 복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복을 마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진짜 늦제복은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기쁘게 나눌 수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돈 걱정 없이 베풀 수 있는 여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시간, 그리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젊은 날의 고생이 빚어낸 진정한 황금기입니다. 자, 이제 늦제복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3가지 현명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입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가장 큰 자석입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입꼬리 올리기입니다. 입꼬리를 올려야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셋째,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기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나누면 복의 순환이 만들어져서 복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힘들었던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이 모든 고생은 지금 터질 복을 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 60대 이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늑제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늘 건강하세요. 제가 항상 당신의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